지난 영상까지 해서 파이썬의 기초, 문법, 변수부터 함수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함수는 계속 추가가 됩니다. 파이썬을 다루는데 함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편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 기능을 내가 직접 다 코딩해서 모든 거를 다 직접 만든다 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미리 함수의 형태로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것들 잘 가져다가 제작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이제 이 기초에다가 차근차근 개념들을 추가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런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뭘 아깝다고 하는 거지? 뭐가 아깝냐? 우리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해서 사용을 해봤죠. 그러니까 변수 있으면 여기다 값을 저장해서 써봤잖아요. 오케이, 그거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우리 변수 하나에 값 하나밖에 저장 안 해봤잖아요. 0의 국어점수 저장하려면은 0이라는 변수 만들고 국어점수 저장하고, 철수의 국어점수 저장하려면 철수라는 변수 만들고 국어점수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한다면 100명이면 100개 변수, 뭐 1000명이면 1000개 변수,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변수에 있는 값들을 쓴다라고 하면은 매번 변수명으로 호출해야 되는데, 변수명 내가 어떻게 지었지? 참 귀찮죠. 어쨌건 변수 하나의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 너무 아깝지 않나요? 특히 앞선 예제처럼 국어 성적이라는 데이터, 그거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데이터 보통 보면은 여러 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 저장할 때마다 그만큼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100명이면 100개 변수, 1000개면 1000개 변수? 굉장히 귀찮고 낭비적이죠. 그럼 파이썬은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뭐 이러고 포기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파이썬도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구조라고 부르는 것.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자료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요거는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요. 자료형처럼 뭐 패키지나 라이브러리에서 각자 또 다른 자료 구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들은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생활이 매우 편해지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 구조 4가지 있거든요. 요거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앞으로 지겹도록 많이 보고 많이 쓰게 될 리스트라는 아이입니다. 리스트, 이 아이는요, 파이썬 기본 자료 구조의 대표 주자이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저희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한 번 만들면 변경이 불가능한 자료 구조인 튜플, 뭐 투플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튜플이 더 낫더라고요. 튜플, 뭐 그런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제일 데이터스러운, 지금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어쨌건 가장 데이터스러운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고등학교 때 모든 학생들이 수학책 보면은 이 부분 보다가 포기한다는 집합, 요렇게 4가지입니다. 저희는 리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런데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리스트라는 이 아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잘 다루면요, 이 튜플이라고 하는 아이가 굉장히 또 유사해요. 그래서 리스트 잘 다루면 튜플은 당연하게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사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해요. 사전이 조금 독특하기는 한데, 얘는 방금 제가 언급했듯이 가장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념하고 조금 잘 맞는 아이라서 자주 보시게 될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리스트와 쓰는 방법의 차이 위주로 이 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 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집합 연산, 뭐 교집합을 구한다든지 뭐 합집합을 구한다든지 요런 거 하고 싶거나, 특히 집합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 쪽에 굉장히 잘 쓸 수 있어가지고 그럴 때 좀 사용을 하고는 합니다. 어쨌건 리스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면요, 나머지 세 개는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리스트라고 하는 거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계속 파이썬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겹도록 볼 애가 바로 이 리스트라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값을 저장했다 그러면은 바로 리스트부터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파이썬의 대표적인 자료 구조인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배열, 어레이라는 이름으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긴 하지만 파이썬이니까 걔네들보다는 좀 더 순한 맛으로,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으로 되어 있겠죠. 자, 어쨌건 리스트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할당하는, 즉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요 말 중요해요. 얘도 자료형이에요. 즉 우리가 int, str과 같은 자료형 이야기 했었잖아요. 지금 이 자료형이라는 거에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리스트라는 자료형 이라는 거죠. 이거 언제 쓰느냐? 이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제처럼 학생 100명의 성적이 있다고 변수 100개 만들 수 없잖아요. 그 100명의 성적을 하나의 그릇에, 하나의 변수에 담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 분석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리스트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이 파이썬의 리스트는 여러 특징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특징이자 사람들이 리스트를 많이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리스트가 가변적인 컨테이너라는 겁니다. 가변적 컨테이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컨테이너가 뭐예요? 여러 개를 이렇게 담아놓는 게, 넣어놓는 게 컨테이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 개 담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스트 EI가 즉 컨테이너인데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뭐야, 말 그대로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죠. 아까 전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리스트하고 비슷한 배열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 개의 값을 담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 쓰려면요, 배열에다가 어떤 여러 개의 값을 담기 전에 미리 나 배열 쓸 거고 이 배열에 100개의 값을 저장할 배열이야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를 미리 선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는 배열이고 앞으로 이 배열에는 이만큼의 값을 담을 거야 라고 미리 선언해야지 쓸 수 있고, 딱 그만큼의 값밖에 못 담아요. 그런데 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100개를 담을 건지, 뭐 1000개를 담을 건지, 10,000개를 담을 건지, 뭐 만들어 놓고 아예 뭐 안 담을 건지 뭐 상관없이 리스트에 쓰면은 그냥 아무거나 막 담으면 돼요. 몇 개가 됐던지. 지금 방금 제가 또 재밌는 말 하나 했습니다. 아무거나. 식당 가서 아무거나 그러면 욕먹는데 어쨌건 아무거나. 응? 바로 리스트의 원소는, 즉 개별 값들은 아무거나 다 돼요. 문자열이어도 되고 실수형이어도 되고 논리형이어도 되고, 즉 다른 자료형을 가진 값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마구마구 담아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 배열은 안 그래요. 나 이 변수에 배열을 저장할 건데 이만큼 저장할 거고 자료형은 이거야 라고 미리 선언해줘야 하고, 선언한 대로 안 쓰면은 오류가 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고 100개 담을 건데 거기에다가 101개 못 담는다고요. 정수 아닌 거 못 담는다고요.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몇 개가 되었건 어떤 자료형이든 한 컨테이너 안에 담을 수 있다. 하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변적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즉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값을 담아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트, 이 아이가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근데 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순서가 있는 자료, 즉 순서라는 게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고 관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선입선출이라 그러잖아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지 그 유통기한 관리나 이런 게 편하다는 그런 선입선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입선출을 하려면은 얘가 몇 번째로 들어온 건지 알아야지 먼저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리스트는 값뿐만 아니라, 값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이 몇 번째 값입니다 라고 하는 인덱스라는 정보까지 함께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형을 시퀀스 자료형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트에 우리는 값들만 툭 던져 주어서 저장해 라고 하지만 리스트 내부적으로는요, 저장하면서 인덱스라는 주소, 너는 몇 번째 값이야, 너는 몇 번째 값이야, 너는 몇 번째 값이야 라는 것까지 함께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가 같이 값하고 붙어 있는 자료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리스트 내부에 우리가 저장해 놓은 개별 값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쭉쭉 추출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왜? 각 값들이 인덱스라는 주소, 즉 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리스트라는 아이 너무 칭찬만 하고 있나요? 우선 단점은 제껴두죠.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이거 이런 단점이 있네, 이건 몸소 체험할 테니까 어쨌건 써봐야겠죠. 자, 파이썬에서 리스트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괄호 쓰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마로 여러 개 값이 있는 것 같은데 대괄호가 있다 그러면은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괄호가 딱 열리고 거기에 값들 쭉쭉쭉, 그리고 그 얘들이 컴마로 구분되어 있고 대괄호 딱 닫혀 있다 그러면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주면은 얘가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대괄호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주면은 각각의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여러 개의 값이 담겨져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예제는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문자열 3개를 한 개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color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겁니다. 각 값은 컴마로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가 100개든 100만 개든 리스트로 만들면은 우리가 하나의 변수에다가 다 저장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메모리 용량만 허락해 준다면요. 또 지금 예제에서는 저희가 문자열들로만 3개를 저장을 했지만 여러 자료형들을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문자열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정수도 저장했다가 논리형도 저장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리스트의 길이를 좀 알고 싶다. 리스트의 길이라는 거는 이 리스트 안에 저장된 값의 개수를 말해요. 즉 이 리스트 안에 몇 개의 값이 있는지 세주는 건데, 그때는 len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colors 요거 길이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len 하고 변수명, 리스트 저장한 변수명 colors 이렇게 적어주면은 끝입니다. 그럼 얘가 몇 반환할까요? 이거 실행하면은 3이라는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리스트는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컴마로 쉼표로 각 값을 구분한다. 자, 이렇게 리스트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해 놨다고 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에 저장을 해놓고 나서 특정 위치에 있는 값만 뽑아서
쓰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번째로 도착한 학생의 점수를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이것만 필요해. 레드, 블루, 그린 이런 순서로 데이터가 있는데 나는 그린만 딱 빼서 쓰고 싶어. 그럴 때 하는 거를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즉 리스트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값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위치? 아까 제가 리스트는 값을 저장하면서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같이 저장한다 그랬죠.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딱 빼내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리스트를 다루고 있지만 튜플이라고 하는 애도 인덱싱 돼요. 딕셔너리? 걔도 돼요. 사전 걔도 돼요. 집합? 걔는 안 돼요. 왜? 집합은 인덱스를 저장하지 않거든요. 즉 데이터 구조에서 자료 구조에서 우리가 특정한 값 하나만을 딱 빼내는 거 이런 거를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갖고 있으면 인덱싱 다 되는 거예요. 집합은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인덱싱 이거 어떻게 하느냐, 뒤에 나올 다른 자료 구조들도 인덱싱 비슷하게 하는데요. 자, 이런 리스트가 있다라고 치죠. 그리고 이거를 엑셀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참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네요. 보면은 정수도 담고 논리형도 담고 문자열도 담고 뭐 플롯도 뒤에 뭐 추가하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건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인 내가 요것만 좀 뽑아서 쓰고 싶어. x에서 쟤만 좀 빼서 쓰고 싶어. 그러면은 x 바로 뒤에 대괄호 열고 0 그리고 대괄호를 닫아요. 그리고 실행하면은 얘가 1이라는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값인 요 true가 필요해 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하고 대괄호 열고 1 적어주고 대괄호를 닫아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true라는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값을 리턴해 주고 얘는 true라는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응? 순서라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값 1, 두 번째 값 2라면서 이제부터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파이썬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요, 순서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를 0번째로 합니다. 즉, 이 리스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값인 거예요. 즉,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은 초반에 많이 헷갈려해요. 이 리스트와 관련된, 이 순서와 관련된 농담 하나 보고 가시죠. 어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인문계 건물로 침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공학과 학생을 찾기 위해서 경비원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죠. 착 이거 보여주면서 하트 위치는 몇 번째인가? 두 번째! 너 범인 잡았다. 이런 거거든요.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거 셀 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그냥 세 번째 있네요 그러겠지만 컴퓨터 공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0, 1, 2 이렇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러면 범인 딱 잡은 거죠. 별로 재미없나요? 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0부터 순서를 세서 그래요. 뭐 농담이긴 한데 뭐 아직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조금 초반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맨 앞을 0번째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첫 번째라고 부르면 속으로는 두 번째 값이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왜 헷갈리게 0부터 시작할까요? 메모리 아끼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은 0 부분은 안 쓰잖아요. 0부터 시작해야지. 0을 비워놓으면은 1, 2부터 시작하면 여기 비어있잖아요. 항상 이거 아깝잖아요. 이것까지 다 쓰려고 그래서 하는 건데, 참고로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매틀랩, 뭐 R과 같은 그런 애들은 1부터 인덱싱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0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R에서 파이썬으로 넘어왔을 때 이 개념 때문에 엄청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많이 헤맸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맨 앞은 0번째다. 다시 한번 연습해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헬로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빼내는 거라고요? x에 몇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맨 앞은 0번째이다 라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으로요. 이 리스트가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역인덱싱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인덱싱은 인덱싱인데 역인덱싱은 뭐지? 거꾸로 인덱싱? 뭐 보일런가? 우리가 가끔 맨 끝값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에서 헬로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 리스트 지금 전체 길이가 지금 몇이죠? 3이니까 3에서 1 빼주면은 마지막 값 2에 인덱싱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길이가 얼마인지 구한 다음에 거기서 1 빼주면 마지막 값이겠네요. 라고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예 여기서 코드로 보여드리면은 x의 길이 하면은 이게 몇을 반환해요? 3을 반환하니까 거기에서 1 빼줘. 그럼 2가 되죠. 그걸 x에서 찾아줘. 이런 마지막 값을 우리가 인덱싱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코드 길게 쓰기도 귀찮고 뭐 우리가 맨 끝이 몇 번째인지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인덱싱인데요. 역인덱싱은요. 리스트에서 역순으로 뒤에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주면은 대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1을 주면은 끝에서부터 첫 번째를 의미해요. 즉 음수를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숫자를 쓰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뒤에서부터 거꾸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인덱싱인데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는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0은 뭐예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0번째를 의미하니까 거꾸로 올 때는 맨 끝에서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거는 구분을 해주시고 그럼 만약에 끝에서부터 두 번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까? 이걸 긴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서부터 올 때는 앞에서부터 갈 때부터 가면은 앞에서부터는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지만 뒤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이라는 저 값을 빼내야 되겠어. 이 리스트에서. 그러면은 x, 여기 x에 저장되어 있다고 치면요. x에 7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똑같이 x에 마이너스 1 해도 이거나 똑같이 수원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죠?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 역인덱싱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파이썬은 이 역인덱싱 되게 잘 됩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배운 거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리스트 기초로 인덱싱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 강의 자료에 나와 있던 그 예제 가지고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는요,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가변적인 컨테이너예요. 아무거나 다 담아도 되니까 저희가 아무거나 다 담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리스트는 우선 만들 때는 대괄호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리스트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정수도 하나 담아보고요. 논리형 이것도 하나 담아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도 담아보죠. 자, 이거를 x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죠. 자, 그러면은 저장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hello, true, 1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는 순서대로 0, 1, 2 번째로 있는 리스트가 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 거죠. 자, 우리 이거 타입 한번 보죠. 타입 보면은 타입이 새로 나왔죠. 리스트라고 하는 차류형으로 x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리스트라는 자료형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다룰 때 그리고 다른 자료 구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코드를 실행했을 때 리턴되는 게 뭔지를 잘 봐두세요. 자, 그럼 인덱싱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true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0번째 첫 번째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x에서 대괄호 열고 첫 번째 값을 줘 라고 하면은 true라는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x에 1 하면 true라는 값을 반환한다 그랬죠. 얘 타입 한번 볼게요. 타입 보시면요. 타입을 보시면요. 바로 불이라고 나옵니다. 논리형이라고 나오죠. 즉 우리가 인덱싱을 해서 값을 하나 탁 추출하면은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자료형 그대로 딱 출력해 온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반환을 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리스트인데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을 주어라고 했더니 true라는 값을 촥 가지고 와서 짠 하고 우리에게 그 값 그대로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길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덱싱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CT라고 하나 만들죠. 자, 리스트 만들 때는 그냥 대괄호 열어주고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차근차근 좀 천천히 쳐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있고 뭐 부산 있고 뭐 인천 있고 뭐 대구 있고 대전 있고 뭐 광주 뭐 울산 뭐 수원 뭐 이렇게 조금 길게 리스트를 좀 생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내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덱싱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요 순서상 이제 이거 개념 잘 바꾸셔야 돼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런데 거꾸로 올 때는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마이너스 3번째, 마이너스 4번째, 마이너스 5번째, 마이너스 6번째, 7번째, 8번째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잘 넣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거꾸로 올 때는 마이너스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인천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CT에 몇 번째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인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인천이라는 이 값이 리턴이 되는 거죠. 오, 괜찮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번에는 광주를 빼고 싶어. 자, 그러면 세볼까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그럼 CT에 다섯 번째 요렇게 해줘도 되고, 광주 같은 경우에 뒤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CT에 마이너스 3 요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 뒤로 오나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덱싱을 활용해서 좀 재밌는 걸 하나 더 해보죠. 지금 보시면은 뭐 하나씩 뽑아내는 건 오케이야. 그럼 요번에는 나는 부산하고 인천하고 광주를 뽑아서 리스트로 다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부산, 인천, 광주만 뽑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내가 어떤 명령이 실행되면은 어떤 값이 반환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그 값 자체를 반환을 해주죠. 그대로 반환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리스트는 값들 대괄호로 그냥 묶어주면 끝이잖아요. 그죠?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이 필요해? CT에 부산 그러면은 첫 번째니까 얘 필요하죠. 그리고 인천 필요해? CT에 두 번째 거 필요하죠. 광주 필요해? CT에 마이너스 3이 필요해. 자, 이 세 개가 필요한 건데 이거를 다시 리스트로 묶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값이잖아요. 그죠? 이게 값이죠? 얘도 값이잖아요. 옆에다 컴마 찍고 써주는 거예요. 얘도 값이죠? 컴마 찍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여러 개의 값을 리스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괄호 적어주면은 짜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CT가 바뀌진 않죠. 그냥 이거 반환한 거니까 새로운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리스트로 만든 거죠. 뭘 가지고 CT에서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뒤에서 세 번째 값을 뽑아서 각각 값이니까 값이니까 묶으면은 다시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덱싱을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부산, 인천, 광주 이런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필요해. 부산에서 대구까지, 부산, 인천, 대구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적을게요. CT에 1번, CT에 2번 하고 CT에 3번 뭐 이렇게 적어서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주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0개 해야 된다 그러면 100개 쭉 적어줄까요? 참 너무 낭비적인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특정 범위에 있는 값들을 한 번에 이렇게 딱 가져오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강의 자료에서 슬라이싱 한번 살펴보죠. 자, 슬라이싱은요. 리스트에서 특정 범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연속적이어야 돼요. 슬라이싱은 연속적으로 하는 건데 연속적인 특정 범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리스트의 특정 범위의 값을 내가 딱 뽑아내고 싶을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 인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내가 부산, 인천 연속적인 거 딱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X에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근데 왜 3번까지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느냐? 이럴 때 여기 마지막에 있는 3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할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두 가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순서는 0번째부터 시작한다. 슬라이싱 할 때는 마지막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희가 주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얘가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요. X의 첫 번째 값을 우선 가져와요. 그 다음에 X의 두 번째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X의 세 번째 값을 가져오려다가 나 얘랑 같네? 그러면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뜻이 3보다 작은 인덱스를 가지고 와 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작점과 끝점인데 3보다 작은 끝점보다 작은 값인 인덱스만 가져와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주면요. 1번 가져오고 1번째 인덱스에 있는 거 가져오고 2번 가져와요. 근데 3번 가져올라 했더니 3하고 2, 3하고 같네? 그러면 안 가져고 온다고요. 그래서 1번부터 3번 바로 전까지 이 예제에서는 부산하고 인천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슬라이싱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인덱싱은 하나의 값을 딱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값으로 가져왔잖아요. 즉 뭐 정수라든지 실수라든지 문자라든지 걔 원래 값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 특정 범위니까 여러 개의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반환을 뭘로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슬라이싱 할 때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슬라이싱을 하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난 처음부터 필요해. 그럼 0 쓰면 되겠네. 그냥 0. X 0부터 3, 그러면 0, 1, 2 이렇게 가져오겠죠?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앞을 안 쓰면 돼요. 앞에를 안 적으면요. 그럼 처음부터란 뜻입니다. 여기를 안 적으면은 시작부터, 즉 처음부터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부터는 안 쓰면 처음부터야? 그러면 여기서 힌트 하나 나오죠. 뒤에를 안 적으면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주면요. 1번부터 즉 부산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적으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왜? 2번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0, 1. 이거는 처음부터 1번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을 안 적어주면은 시작부터란 뜻이고 끝을 안 적어주면은 끝까지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굳이 0 안 적어줘도 되고요. 길이 안 세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뒤 다 안 적으면요. 앞뒤 다 안 적으면 뭐예요? 그냥 모든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하겠죠. 근데 이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X 하면 되는데, 그냥 X 하면은 모든 값을 반환하는데 굳이 쓰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많이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슬라이싱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리스트의 일부분을 이렇게 탁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거, 끝은 포함하지 않는다. 끝에 준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바로 전까지다. 그 값과 같아지면 딱 끝난다고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앞을 안 적으면 시작, 뒤를 안 적으면 끝. 그리고 얘는 특정 범위이기 때문에 반환값이 리스트로 반환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 슬라이싱 관련돼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슬라이싱이요, 예전 파이썬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오류 났는데 최근 파이썬에서는 인덱스 값이 넘어가더라도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에다가 뭘 저장을 해놨는데 길이가 10개짜리야. LN 했더니 10이 나왔어. 길이를 재봤더니, 그러니까 10개 값이 있어 라고 하면은 하는데, 그때 마이너스 50부터 20까지 줘. 마이너스 50이라는 인덱스 저기 0번째 밑으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 처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번째 전까지, 즉 0, 1, 2를 반환해 줍니다. 0번째 값,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을 반환해 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 데이터 10개밖에 없는데, 리스트 안에 10개밖에 없는데 50개까지 달라 그랬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뜻이 x의 1부터 끝까지, 요거하고 의미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편해졌어요. 예전 파이썬에서는 이거 무조건 오류 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덱스 값이 넘어가도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싱에서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스텝이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걸음걸이. 증가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예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서울, 다음에 인천, 다음에 대전, 다음에 울산, 이렇게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범위인데 건너뛰는 게 다른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스텝이라는 걸 적어주면 됩니다. 스텝. 이 스텝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 지정한 거 뒤에다가 콜론 더 붙여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걸 안 적어주면요, 요 뒤를 안 적어주면 기본값은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1에서 7까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1 가져오고 2 가져오고 3 가져오고 4 가져오고 5 가져오고 6 가져오고 7 가지고 올려다가 갔네 하면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작을 때만 가져오니까 이걸 가져오는데 1씩 더해가면서 여기에 2라고 지정해주면요, 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져올 때 2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가져올까요? 3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더해줘요. 그 다음에 7 가져올라 했더니 같아져 버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요, x에 1부터 6까지 2씩 건너뛰라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거 가져와요. 세 번째 거 가져옵니다. 두 개씩 건너뛰라고 했으니까 두 개씩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거 가져왔어요. 일곱 번째 가지고 올라 했더니 얘보다 크죠? 그럼 안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스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스텝을 지정 안 하면은 1씩 증가한다. 스텝을 지정해 주면은 그만큼 더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요,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역방향 스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올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했던 말 기억해 보세요. 얘가 더해진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음수 주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이너스 1로 해줘. 그러면은 처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x가 여기다 좀 그리죠.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x에 땡땡 땡땡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준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환이 인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산 오고,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역방향 스텝, 다이아몬드 스텝도 아니고 역방향 스텝도 가능합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자, 요거 역방향 스텝, 뭐 스텝 하는 거, 슬라이싱 하는 거 저희가 직접 해보면 더 와닿을 테니까 아까 전에 예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CT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은 상태니까 요거 가지고서 저희가 슬라이싱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길이 한번 좀 재볼게요. x가 아니라 ct죠. ct에 8개의 값이 있다라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하다. 부산, 인천, 대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산, 인천, 대구 하면은 시작하는 지점을 주는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 부산은 몇 번째죠? 0번째,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대구까지 필요하면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x가 아니죠. ct죠. ct에 그러면은 부산, 인천, 대구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할 때 헷갈리는 거 딱 두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작은 0번째부터 시작한다. 순서는 인덱스는. 그 다음에 슬라이싱 할 때는 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처음부터 인천까지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을 안 적어주면 돼요. CT에 물론 처음부터 인천까지면은 0, 1, 2까지 필요한 거니까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요거나 이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안 적어주면은 처음부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광주부터 끝까지 가야 되겠어. 광주 0, 1, 2, 3, 4, 5죠. 그러면 CT에 이거 시작점을 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뒤를 안 적으면 되는 겁니다. 뒤를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신기한 거 하나 해볼까요? 요거 어떻게 될까요? 5부터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두 번째인데?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요? CT에 뒤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끝까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짠! 그러면은 울산하고 수원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부터 세 번째군요. 요렇게 광주, 울산, 수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다 안 적는다는 의미는 그냥 끝까지 요 뒤에 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가보죠. CT 한번 다시 제가 출력을 했고요. 하나는 받았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값을 작게 줘도 되고 크게 줘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부터 뭐 2까지 라고 하면은 0보다 작은 수 적으면은 처음부터라는 뜻이 된다. 이건 뭐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더 크게 주면요. 예를 들어서 뭐 5번째부터 4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줘라. 우리 데이터 8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되죠. 그죠? 예전 파이썬에서 오류 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인덱싱을 할 때는 우리가 값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은 얘는 str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뱉어내는 거죠. 원래 있던. 그런데 얘는 계속 보면은 리스트라는 형태로 계속 반환하고 있어요. 대괄호가 쳐 있잖아요. 그럼 리스트예요. 요거를 좀 응용해서 한번 가볼 건데 차이를 좀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에 두 번째 거를 인덱싱을 했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타입이 뭐냐? str이에요. 왜? 두 번째 있는 값을 추출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값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CT에 두 번째부터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를 만났어.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는 두 번째 가져오려 했는데 그냥 끝나버렸죠. 아무 값도 못 가져왔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빈 리스트라 그래요. 리스트긴 리스트인데 값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치죠. CT에 2부터 3까지 가져와요. 그러면 두 번째 인천 가져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올라 그랬더니
끝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 하나만 가져왔죠. 그러면 이게 CTE 이거하고 얘하고 얘도 값 하나 가지고 온 건데, 근데 얘는 타입이 리스트입니다. 즉 우리가 인덱싱을 해서 가져온 거는 값을 하나만 딱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값 그대로 데이터 타입 가져왔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인덱싱으로 추출하면은 str에 쓸 수 있는 기능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리스트로 쓸 수 있는 기능은 못 써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가져오면요, 똑같이 값 하나 가져온 건데 얘는 리스트로 반환하기 때문에 str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못 써요. 리스트에 쓸 수 있는 건 다 쓸 수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로 가지고 오느냐 뭐 str로 가져오느냐, 어쨌건 하나의 명령이 끝났을 때 걔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습니다. 타입으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보셔도 가로쳐 있네, 그럼 리스트다, 이 정도는 판단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스텝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 스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CT 다시 한번 보고 건너뛰면서, 예를 들어서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필요하다고 치죠. 자, 그러면 시작은 부산 첫 번째 시작해요. 어디까지 가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죠. 다섯 번째까지 필요하면은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 줘야 돼요. 여섯 번째까지 필요하다. 여섯 번째를 적어줘야지, 6을 적어줘야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보다 작을 때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2개씩 건너뛰면서. 그러면 부산, 대구, 광주 요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정렬하고 싶다. 수원, 울산, 광주 이렇게 가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에 빼줘라. 그러면은 아까 전에 CT 요거에 완전 역으로 틀어져서 거꾸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으로 트는 거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입선출도 있는데 선입후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틀어줘야 되겠죠. 먼저 그런 게 나중에 나가려면. 자, 그렇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슬라이싱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내가 여기서부터 광주부터 시작은 할 건데 역으로 광주,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서울 이렇게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광주부터 시작은 해요. 그러니까 0, 1, 2, 3, 4, 5부터 시작은 해요. 그죠? 시작을 하는데 맨 앞까지 가야 되겠어. 끝까지 가야 되겠어. 대신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5에서 시작했죠? 1 빼준 거예요. 1 빼주고 1 빼주고 1 빼주고 1 빼주고 끝까지 갔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울산, 광주, 대전 이렇게 뽑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T에 울산 몇 번째죠? 0, 1, 2, 3, 4, 5, 6 여섯 번째에서 0, 1, 2, 3, 4 대전까지니까 4. 그러면은 하나 적게 줘야 된다 그랬죠. 3 빼기 1. 왜 5가 아니라 3? 왜? 6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이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같거나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3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증가값에 따라서 해준다라는 이 개념을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어떨까요? 내가 시작하는 지점을 역으로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울산이니까 마이너스 2번째부터 가요. 그럼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까지 가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하면 뭐예요? 광주죠. 마이너스 4 하면은 대전.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라고 적어줘야죠. 그래야 울산, 광주, 대전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더하기를 해준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2에다 더하기 1 하면은 마이너스 5보다 벌써 커지니까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것저것 막 지금 슬라이싱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값에서 시작해서 증가값만큼 스텝만큼 더해준다. 스텝을 지정 안 하면은 1을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데 마지막 값보다 작을 때까지만 가져오는 거. 더 이상 커지거나 같아지면은 끝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특정 범위에 있는 값들 잘 추출해서 가지고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다루면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쫙 담아놓고 막 나중에 가면은 이거 자동으로 이제 담거든요. 100개 담고 뭐 1000개 담고 그 중에서 내가 일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렇게 특정 값을 인덱싱하고 이럴 일 많으니까 잘 이것저것 좀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추출하고 싶은데 그럼 슬라이싱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것만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인덱싱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특히 그 중에서도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의 기초적인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개념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치는 않으실 거예요.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여러 개로 연습을 해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자주 쓰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럼 끝!